캐나다 달러 루니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미 달러 대비 69.4센트이던 루니가 오늘 오전 68.13센트로 출발하면서 2003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초 75.10센트였던 루니는 12월 18일 70센트 아래로 하락했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과 소비자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방도 즉각 보복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내일부터 육류와 유제품, 농산물, 커피, 술, 의류, 보석, 신발, 화장품 이외에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 직물, 목재, 유리 등 건축 자재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첫 단계라 미국산 대신 국내산으로 쉽게 대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목표로 했는데 그럼에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일반 가정은 식료품에서 가전제품, 차량을 포함한 여러 소비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생산량의 35%가 미국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보복 대응에 수출이 줄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협회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고 경고했고 신규 주택 건설 비용도 양국에서 모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제조업에서 관광업, 운송업까지 대부분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식당과 호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는 무역 전쟁이 1년 동안 유지되면 캐나다가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3주 후 보복 관세 품목을 승용차와 트럭, 버스, 철강, 알루미늄, 식료품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선 캐나다산, 온타리오산 등 국내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어질 트리도 총리와의 전화통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양국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연방과 각주 정부는 물론 캐나다인들도 미국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토요일인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내일 0시부터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선 10%의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에 보복하면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대해 연방과 각주 정부들은 즉각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방은 1,5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내일부터는 육류와 우유, 카펫, 커튼 등 300억 달러 상당의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를 시작으로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서양 지역 정부들은 주류 매장에서 미국산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류 수출 2위국이며 온주에만 매년 10억 달러 상당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또한 관세를 없앨 때까지 미국 기업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한다며 일론 머스크와의 1억 달러 스타링크 계약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올여름 휴가를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슈퍼마켓에서 상표를 확인해 캐나다산 제품을 고르고 위스키도 캐나다산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엔 진짜 후폭풍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공장과 여러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동시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거란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고일 관세 부과에 앞서 오늘 오전 트루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의료 정보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가정의와 상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는 캐나다인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의료 정보도 함께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명 중 6명이 잘못된 의료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전년보다 8% 증가한 수준입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소셜미디어 접촉이 가장 높으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잘못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들이 악의적으로 퍼지는데도 이를 믿는 캐나다인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대전화 주파수가 암의 원인이 되기에도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수의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들도 문제입니다. 협회는 일화적인 주장이나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스토리,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의 없는 과신한 주장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음모론적 주장은 피하고 영양제나 보충제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며 온라인 의료 정보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정부 기관이나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찾아보며 타인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학적 연구에 대해 응답자의 11%는 항상 신뢰하지만 47%는 신뢰하면서도 다른 출처를 더 찾아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경 토론토 다운타운 리버 스트리트과 제라드 스트리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위독한 상태이고 5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 남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 밤 9시 15분엔 스카브로 크릭턴 드라이브와 파머스 에비뉴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대난 놀스역에서 발생한 보석상 절도 미수 사건의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 일당은 지난 토요일 낮 2시 빌리 비숍 웨이와 윌슨 에비뉴에 있는 보석가게 정문을 부수고 귀중품을 훔치려 했으나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이 주변 폐쇄 회로와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가 18%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알코올 관련 사망자와 입원 환자를 추적한 결과 2020년 4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8%, 입원 환자는 8%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은 사망자와 입원 환자 모두 24%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주류 섭취로 인한 사망과 입원이 증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 스트레스와 지루함, 정신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주류 소비가 늘었다는 연구진은 이 기간 특히 24세에서 44세 연령층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2.5배 더 높았으며 병원 입원율을 보면 15에서 24세의 젊은 층과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엘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주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다른 주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팀월튼의 시그니처 빅 이벤트 롤업 트윈 경품 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팀월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을 위해 휴대폰 앱을 통한 롤업 행사를 벌여왔으나 이전 방식을 그리워한다는 많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았다며 오는 24일부터 한 달여 동안 기존처럼 종이컵 입구 부분을 펴서 경품을 확인하는 롤업 트윈 행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프로모션도 지속되는 가운데 휴가와 자동차, 상품권, 커피, 도넛 등에 걸린 이번 행사는 공급량 제한으로 3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고객 반응과 결과에 따라 이후 롤업 트윈 행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사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일은 미국 뉴욕의 버거 브랜드 쉑쉑버거 3호점이 영 던다스 광장, 유니온역에 이어 6대1 몰 푸드코트에서 오픈됩니다.